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제 한국에 가서 고소증과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6주가 조금 넘는 7주가 채 안 되는 그런 것을 실제 제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꼼꼼히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가기 전에 조사하고 유튜브를 보고 한국 외무부에 들어가서 사전 조사를 하고 갔는데 적지 않은 부분이 달라요. 실제 해보니까 쉽지 않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본 많은 사람들은 거주지에 있는 행정사를 통해서 서류 준비를 하고 난 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직접 하시려면 오늘 제가 만든 이 영상을 상당히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국적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요. 어디에도 그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제가 가서 경험해보고 외무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의 어떤 범법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국에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 이 신청 서류가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출입국 외국인청에 보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이나 세금 체납은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적 회복을 하는데 하나는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느냐, 두 번째 고소증을 신청해야 하고 마지막에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을 때 6개월 내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영사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상실 신고는 저한테 해당이 없는데 이것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국하고 난 후에 바로 하이코리아 제가 웹사이트를 올려놓을 텐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예약을 할 때 거기에 날짜와 시간 예약 번호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거나 고소증 신청을 하거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할 때 공이 다 3번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약은 비회원으로 들어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외국에 계실 때에는 이 사이트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 번호가 입력이 돼야 그 여권 번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한 후에 반드시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정확하게 방문 날짜 시간을 예약 번호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한국에 전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칩을 바꾸든지 한국에서 전화를 바꾸든지 하는 한국의 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약을 한 결과를 여러분 셀로 거기에 등록된 그 셀 넘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니까 그 셀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셀폰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인의 셀폰을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국적 상실 신고를 영사관에서 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서 하면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여권 사진은 5장 이상, 1인당 5장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증명서를 3개를 띄워야 돼요. 무슨 증명서를 띄워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재적등본, 그 다음에 배우자인 경우에 본인은 가구주는 재적등본만 있으면 되는데 배우자는 기본증명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종류의 서류를 3부 이상을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띄워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접수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캐나다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6개월 이상 된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시민증 증서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증 증서 아이디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증서 원본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고요. 여러분이 여권상의 이름과 한국의 서류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 이름 변경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거소증 신청을 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다음 얘기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6주 한국에서 머물렀는데 국적 회복까지 프로세싱을 한 건 기적에 가까웠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드릴 텐데 거소증 신청을 할 때 거소증 신청 기간이 신청한 후에 지금은 이제 한 달 걸립니다. 뭐 3주가 아니고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걸리는데 이 시간을 땡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근 지역에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 기간이 땡겨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F4 비자를 거소증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적 상실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고 여권이 필요하고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 이름 변경 확인서 이 3가지 서류는 필히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처음에 심각하게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국적 상실 신고가 해당 국가 영사관에서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약하시고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시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때 가서 첫 번째로 현장에서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적 상실 신고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여권, 시민권 증서 원본, 그 다음에 여권 사진, 기본증명서, 배우자를 위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적증명서, 그 다음에 이름이 다 바뀌었을 경우에 이름 변경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적 취득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상실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무는데 이것은 저는 벌금을 물지 않았고 이건 한국에서 저는 하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벌금 액수가 적지 않다고 그래요. 꽤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적 상실 신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소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거소증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하느냐면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에 거하시면은 인천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 거소증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시려고 보면은 거소증 신청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2달 후에나 됩니다. 그 얘기는 거소증 신청을 2달 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제일 긴 지역이 바로 인천 지역, 인천에 있는 그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가 제일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좀 쉬워요. 지방으로 갈수록 쉬운데, 그래도 예약하는데 1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 이유는 그 제3국인 노동자들이 가서 거소증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 거소증 신청을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요. 거소증 신청하는데 제가 한 3-4군데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 2달 이상 걸리고요. 저는 양주도 체크했고 동해도 체크를 했는데, 양주, 동해도 1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동해는 조금 더 짧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운이 좋았던 이유가, 입국해서 첫날 한 게 뭐냐면은 여권 사진 찍고 그 기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재적증명서를 첫날 입국하고 난 그 후 첫날 띄웠고, 이튿날이 아니고 그 다음 3번째 날에 저는 거소증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이유가, 보니까 중간중간 이 거소증 신청을 캔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캔슬한 자리를 제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게, 한 자리가 비어서 한 자리를 캔슬을 한 자리를 이제 제가 저를 예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뭐 1달 후에 예약을 해놨는데, 새벽 1시, 2시에 이제 잠이 안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신청한 앞뒤로 캔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제가 또 다시 집사람 걸 예약을 해서 저희는 바로 그냥 거소증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그 예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약 캔슬한 사람들 걸 찾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게 캔슬한 게 없으면 밀려서 가면은 적어도 1달에서 2달 정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걸립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한국의 셀 넘버가 필요하다. 본인이든 뭐 지인이든 간에, 그럼 그쪽으로 예약된 날짜와 시간과 번호가 글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소증 신청서를 예약한 날에 가면 쓰게 되는데, 이게 공이다. 한국 국적 상실이나 거소증 신청이나 그 국적 회복을 할 때 한 사람당 예약 시간이 30분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2사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5명이 있으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쁜 때에는 아주 바쁜, 인천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 공무원이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해당 공무원 수가 적어집니다. 이제 가서 거소증 신청서를 쓰는데, 이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거소증 신청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사와 다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써온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소증 신청서를 가서 작성을 해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하이코리아에 들어가면 그 양식이 있거든요.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써가지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무튼 거소증 신청서를 써야 되고 여권 사진이 있어야 되고 여권이 6개월 이상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시민증 증서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명이 바뀌었을 때 성명 변경 서류,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증명서 이 세 개가 모두 여러분들이 띄었을 때 재적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그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폐쇄된 기본 증명서인데 그 재적이라고 나와 있어야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그게 증명서에 나타나는데 이 세 서류, 재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재적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3개월 이내 발급이 된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띄실 때 이것도 한 3통 내지 4통을 띄세요. 왜냐하면 국적 회복할 때 이 서류를 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거주 사실 한국에서 얘기한 거소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소 증명서를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전세 계약을 했거나 집 매매를 해서 집을 샀을 경우에 이럴 때 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소 증명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거소 숙소 제공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거소 증명서, 거소증에 여러분들 주소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게 여러분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척이든지 지인의 집일 거 아니에요. 그때 지인이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이 여러분 지인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숙소를 제공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확인서를 써줘야 되고 주민등록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그 주민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그 주소로 여러분 지인이 거소 숙소 제공 확인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척이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집사람하고 저하고 붙어서 1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내에 그거 처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1시간 내에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인이 딴 곳에 있으니까 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인이 이제 주민등록증 팩스로 보내주고 전화 통화하고 지인이 이제 거소 숙소 제공 확인서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 폼인데 이걸 써서 그 담당 공무원 팩스로 보내주고 해서 이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소 숙소 제공 확인서 이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거소 신청서는 뭐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수입인지가 웹사이트에 보면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 원이 아니에요. 올랐어요. 3만 5천 원에다가 10만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총 거소증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3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소증 신청을 확인하고 접수하고 난 후에 이제 공무원이 묻습니다. 이 거소증을 여러분이 택배로 받을 겁니까? 여러분이 찾으러 올 겁니까? 묻는데 저는 제가 찾으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되니까 찾아가지고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찾으러 오겠다고 하니까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처리 기간이 4주가 걸립니다. 실제 한 달이 꼬박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그 거소증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확인이 가능한데, 이때는 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라고 해서 지역번호 없이 1345에 전화하시면 거기에서 지금 거소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지역번호 관계없이 1345라는 전화번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여러분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3만 5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사본을 공무원이 직접 안 만들고 카피해오라고 하면은 그 복사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 비용도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전화로 하는 1345라는 번호는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 국적 회복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소증상에 나타나 있는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에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방문 날짜, 시간, 예약 번호가 등록된 한국 셀 넘버로 통보가 됩니다. 이것도 거주지에 따라서 예약 날짜가 다양한데, 이것은 거소증과 달리 제3국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짧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거소증 나오고 나서 뭐 4일, 5일 이 정도 걸렸어요. 그 예약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거소증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한 날짜와 상당히 기적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 내일 찾으러 오십시오라고 1345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약한 날짜가 일주일 전에 예약한 날짜가 사실은 그 날짜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서류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거소증 원본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용이죠. 기본증명서 배우자용이죠. 그 다음에 재적등본, 이게 필요합니다. 천연색 사진도 필요하고, 여권도 필요하고요. 시민증 증서 원본도 이때 필요하고, 성명 변경 증빙 서류도 이때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회복허가 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를 쓰는 일입니다. 이게 무진장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페이지가 거의 10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안 되는데 5페이지는 넘어갔어요. 제가 쓰는데 한참 걸렸으니까요. 뭐 정신없이 그걸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도 다 써야 되고, 자녀들의 국적이 어디인가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수입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본적을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거주 주소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 전부 다 써야 되는데 그 소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하이코리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를 서류 3개가 있는데, 서류 3개에서 저는 신원 진술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공무원이 내미는 서류는 딴 서류더라고요. 아까 신원 진술서 이거는 3장인데, 공무원이 주는 서류는 10장인가 되는 두꺼운 서류예요. 이것도 다 커버되는 서류 하나인데,
이 서류를 저는 다운로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부짜리를 주는데 제가 이제 그 신청할 때 보니까 다 이미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써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행정사를 통해서 다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행정사 도움 없이 가서 하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를 묶은 서류인데 이게 10장짜리예요. 이것을 안 써왔으니까 공무원이 참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 빼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사를 통해서 서류를 써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한 집사람하고 저 합쳐서 1시간 서류니까 서류가 1시간이 이제 두 사람에게 배당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제 것도 쓰고 집사람 것도 쓰고 그 제가 얘기한 그 가족관계증명서, 폐쇄증명서 이거 뭐 그 재적증명서 성명 바뀐 거 저는 성명이 바뀌었거든요. 패스포드 성명하고 한국에 있는 재적등본상에 나와 있는 이름이 바뀌니까 그거 다 주고 그 사람이 그거 입력할 동안에 저는 그 집사람 거하고 제 거 두 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부 쓰는데 거의 정신없이 써댔는데 2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두 부 쓰는데 거의 30-40분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여러분이 행정사를 통하지 않고 하시겠다면은 회복 허가 신청서 및 진술서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전에 써서 가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고소증 신청할 때도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 친척이 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만 갔기 때문에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당황을 했지. 그 다음에 국적 회복할 때는 이 회복허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쓰느라고 당황했지. 그래서 저는 거소증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스스로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담당자가 성실하게 그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국적회복 신청을 그래서 무사히 했는데 이때 필요한 돈이 또 있습니다. 수입인지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고소증을 할 때는 13만 5천 원이 필요하고 국적회복할 때는 1인당입니다. 20만 원이 필요한데 이때 한국에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법원에서 체크를 할 때 걸려서 국적 회복 어프로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 찬압한 게 있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려고 하면은 이것을 다 체납을 해결하고 난 후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 국적 회복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7개월 걸립니다, 8개월 걸립니다 하는데 제가 그걸 5월 초에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10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늦어지면 점점점 더 늦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국적 회복 신청을 무사히 하고 일주일 후에 출국을 했는데 출국을 했을 경우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출국을 했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공무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들이 다 그 해당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심사가 보류가 된다고 합니다. 출국하는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심사가 이제 장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가 돼서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심사가 10개월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적법 제10조 2항 4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공무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국적 회복 신청하고 난 후에 출국해도 됩니다라는 것은 다 틀린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더니 저한테 공유하는 얘기가 자 그러면 출국을 하시면 출국하고 난 후에 10개월이 걸리니까 한 9개월쯤 되면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그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내가 그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던 곳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 수속이 그때부터 다시 되는데 좀 그때는 빨리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빨리 해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얼마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걸린다 얘기는 안 해주니까 들어와서 해당 공무원한테 다시 얘기해주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개를 하는데 빨리는 됩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제가 얘기한 실제 한 거소증 신청과 그 외국 국적 한국 국적 회복한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하나라도 빼먹고 하시면 여러분들 가서 한국에서 애를 먹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행정사를 통해서 하시든지요. 그 행정사를 통하면 액수가 꽤 비싸다고 해요. 그 외국인청 사무소 옆에 가면 행정사들이 거기 쭉 있어요. 그 해당 지역의 행정사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면 조금 뭐 빨리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언제라도 지역번호 없이 1345에 전화를 하면 그 상태를 지금 프로세싱하는 상태를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청 양식 출력하시고 다 쓰시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일반 안내사항은 다 따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실 것은 이것도 부정확합니다. 창구에 가서 실제 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가면은 시간은 많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겠죠. 저는 이제 2번 다 당황을 했어요. 자신 있게 갔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정확치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실제 혼자 준비하고 실제 가서 한국 가서 해보고 고민하고 성공적으로 기적적으로 6주 만에 하고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신다면은 제 웹사이트에 제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찬찬히 잊지 말고 다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공적으로 한국 국적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